할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배가 아프다며 울고 있는 손녀를 응급실에 데려갔고 검사 결과를 바라본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 한마디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고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할머니, 배 아파요. 전화벨이 울린 건 새벽 6시였어요. 박영숙은 잠결에 전화를 받았죠.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누구지? 이 새벽에? 영숙은 눈을 비비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외손녀 지아의 목소리였어요. 영숙은 잠이 확 깼죠. 지아야? 무슨 일이야? 지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배가 너무 아파요. 11살 지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침부터 계속 아파요. 할머니,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는 출근했어요. 새벽 근무래요. 지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 혼자예요. 무서워요. 영숙은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 지금 갈게. 꼭 참아. 전화를 끊자마자 영숙은 옷을 급하게 갈아입었어요. 딸 수지는 대형마트 계산원이었죠. 교대 근무를 하는데 오늘이 새벽 근무인가 봐요. 65세의 나이에도 손주 생각에 잠이 다 달아났어요. 영숙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죠. 이른 새벽이라 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10분을 기다린 끝에 겨우 택시를 잡았죠. 기사님, 서둘러 주세요. 영숙이 주소를 말했어요. 택시가 달렸어요. 평소엔 20분 거리였지만 새벽이라 도로가 한산했죠. 영숙은 택시 안에서 가슴을 졸였어요. 지아가 얼마나 아플까?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30분 후 영숙은 지아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죠.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영숙은 열쇠를 꺼냈어요. 예전에 수진이가 준 비상 열쇠였죠. 문을 여는 순간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아가 거실 소파에서 배를 움켜쥔 채 울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지아가 영숙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숙은 달려가 지아를 안았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지아를 안아 올리는 순간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아이의 몸이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죠. 11살 아이가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 할머니, 아파요. 지아가 계속 배를 움켜쥐었어요. 영숙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아야, 병원 가자. 영숙은 지아를 업다시피 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았죠. 운 좋게 바로 택시가 왔어요. 기사님, 응급실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거울로 지아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택시가 빠르게 달렸어요. 영숙은 지아를 꼭 안고 있었죠. 지아가 영숙의 품에서 신음했어요. 할머니, 아파요.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10분 후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영숙은 지아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선생님, 애가 배가 아프다는데요. 간호사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아침부터요. 계속 아프대요. 영숙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간호사가 지아를 침대로 데려갔어요. 지아를 침대에 눕혔죠. 곧 의사가 왔어요. 강민수 의사였어요. 42살의 베테랑 응급실 의사였죠. 보호자분이세요? 강 의사가 영숙을 봤어요. 네, 외할머니예요. 영숙이 대답했어요. 강 의사가 지아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지아야. 어디가 아파? 지아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배요. 언제부터 아팠어? 어젯밤부터요.
강 의사가 지아의 배를 조심스럽게 눌러봤어요. 지아가 아파하며 몸을 움츠렸죠. 여기가 아파?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 의사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어요. 배를 만져보던 손길이 멈췄죠.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겠어요? 강 의사가 영숙을 복도로 불렀어요. 영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 나갔죠. 복도에서 강 의사가 말했어요.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해주세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강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배를 만져보니 이상해요. 강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단순한 복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병인가요? 일단 검사부터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30분 후 초음파 검사가 끝났어요. 영숙은 복도에서 기다렸죠. 지아는 검사실 안에 있었어요.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의사 선생님이 부르세요. 영숙은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강 의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에 초음파 사진이 떠 있었죠. 강 의사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영숙은 의자에 앉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이건 단순한 복통이 아닙니다. 강 의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강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영숙에게 보여줬어요. 여기 보이시죠? 영숙은 사진을 봤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복부인데요. 강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기에 내부 출혈이 있습니다. 출혈이요? 영숙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복부에 타박상도 있어요. 강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입니다. 영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외부 충격? 혹시 지아가 어디 넘어졌나요? 강 의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영숙이 대답했어요. 강 의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님, 이건... 강 의사가 영숙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구타 흔적입니다. 순간 영숙의 귀가 멍해졌어요. 뭐라고요?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구타 흔적이에요. 누군가 지아를 때렸습니다. 강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숙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럴 리가. 누가 우리 지아를... 저도 확신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싶습니다. 강 의사가 말했어요. 네. 영숙은 멍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후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어요. 강 의사가 영숙을 다시 불렀죠. 진료실에 들어가니 강 의사가 엑스레이 필름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영숙이 필름을 봤어요. 뼈 사진이었죠. 여기가 갈비뼈입니다. 강 의사가 가리켰어요. 여기에 금이 가 있어요.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갈비뼈예요? 네. 골절이에요. 지금은 치유 중이고요. 강 의사가 설명했어요. 뼈가 붓고 있는 상태를 보니 아마 2개월쯤 전에 생긴 것 같습니다. 영숙은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죠. 2개월 전이요? 네. 그리고 어머님, 강 의사가 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학대 흔적입니다. 학대? 그 단어가 영숙의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학대? 누가 우리 지아를...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생각이 안 났죠.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누가 이랬는지 아십니까? 강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불안한 생각이 스쳤죠. 1년 전, 딸 수진이 재혼한 때가... 아니야.
아닐 거야.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강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영숙을 봤어요. 어머님, 전신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신 검사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복부와 갈비뼈에 이런 흔적이 있다면 강 의사가 말했어요. 다른 부위에도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우리 지아가 그렇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강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강 의사가 영숙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경찰? 신고? 정말 그래야 하나요? 영숙이 물었어요. 네, 이건 범죄입니다. 강 의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동학대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저도 신고해야 하고 어머님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네, 알겠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전신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강 의사가 일어섰어요. 간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지아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복도를 걸으면서 영숙은 생각했어요. 누가 우리 지아한테 이런 짓을? 2개월 전이면 영숙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수진의 남편, 지아의 새아빠, 최진우. 아니야, 아닐 거야.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죠. 지아가 있는 침대에 도착했어요. 지아가 누워 있었어요. 영숙을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죠. 할머니, 영숙은 지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지아. 할머니가 있어. 지아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죠. 너무 작고 약한 손. 영숙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영숙은 웃으려고 애썼어요. 선생님이 조금 더 검사한대. 괜찮지?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간호사가 왔어요. 보호자분, 검사실로 가겠습니다. 영숙은 지아와 함께 검사실로 갔어요. 손을 꼭 잡은 채로 영숙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 누가 우리 지아를? 그런데 의사가 본 건 복부만이 아니었어요. 검사실 문이 닫혔어요. 간호사가 지아에게 말했어요. 지아야, 옷을 벗어야 해. 할머니도 같이 있을게. 영숙도 함께 검사실에 들어갔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지아의 옷을 벗겼어요. 먼저 상의를 벗겼죠. 그 순간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세상에, 영숙의 입에서 신음이 나왔어요. 지아의 팔에 멍이 가득했어요. 크고 작은 멍들. 어떤 건 파랗고 어떤 건 노랗게 변해가고 있었죠. 지아야, 이게 뭐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간호사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증거로 남겨야 했거든요. 하의도 벗겼어요. 영숙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아의 다리에도 멍이 가득했어요. 허벅지, 종아리, 무릎, 온통 멍투성이었죠. 우리 지아. 영숙이 울먹였어요. 강 의사가 들어왔어요. 지아의 몸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돌아보자. 간호사가 지아를 돌려 눕혔어요. 등이 보였어요. 영숙은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지아의 등에 길쭉한 상처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강 의사가 상처를 자세히 봤어요. 벨트나 막대기로 맞은 것 같습니다. 영숙은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영숙을 붙잡아줬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강 의사가 계속 검사했어요. 지아의 팔을 들어봤어요.
여기 손가락 자국이 보입니다. 강 의사가 영숙에게 보여줬어요. 팔뚝에 손가락 5개 자국이 선명했어요. 누군가 팔을 세게 잡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영숙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누가 우리 지아를 이렇게? 강 의사가 지아의 허벅지를 봤어요. 여기는 꼬집은 자국이네요. 작고 동그란 멍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여러 번 꼬집었습니다. 강 의사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아의 머리도 살펴봤어요. 머리를 만지자 지아가 아파했어요. 아파. 미안해, 지아야. 강 의사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만졌어요. 여기 뒤쪽에 큰 혹이 있습니다. 강 의사가 영숙에게 말했어요. 머리를 잡고 심하게 흔든 것 같아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호사가 지아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지아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검사가 끝나고 강 의사가 영숙을 다시 불렀어요. 진료실에서 강 의사가 말했어요. 사진을 모두 찍어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지아의 상처 사진들이 떠 있었어요. 영숙은 차마 볼 수가 없었죠. 총 몇 군데나 되나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강 의사가 대답했어요. 각기 다른 시기에 생긴 상처들이에요. 어떤 건 일주일 전, 어떤 건 한 달 전, 어떤 건 몇 개월 전에 생긴 것도 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계속, 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강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 의사가 다른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신체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아의 키는 130cm예요. 11살 평균 키입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체중이 문제예요. 강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27kg입니다. 11살 평균 체중은 35kg이에요. 8kg이나 부족합니다.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8kg이요? 네, 심각한 영양실조예요. 강 의사가 설명했어요.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뜻입니다. 영숙은 아까 지아를 안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너무 가볍다고 느꼈던 순간. 그게 이런 이유였구나. 굶긴 건가요? 영숙이 물었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혈액 검사 결과도 영양 결핍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숙은 눈물이 또 흘렀어요. 우리 지아가 굶었다니. 강 의사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영숙은 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어머님, 제 소견으로는 강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소 1년 가까이 학대가 지속됐습니다. 1년. 그 말에 영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1년 전이면 정확히 수진이 재혼한 때였어요. 작년 봄, 수진이 최진우와 결혼했죠. 설마.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상처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생긴 것으로 봐서 강 의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예요. 계획적이라는 뜻입니다.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누가 우리 지아한테? 그리고 어머님. 강 의사가 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정도면 신체적 학대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신적 학대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영숙은 그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신적 학대요? 네. 이렇게 오래 학대를 당했다면 강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이가 심리적으로도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지금 지아를 봐도 말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극심한 공포 상태예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지아가 계속 말이 없었어요.
원래 박던 아이였는데 어머님, 지금 당장 신고하셔야 합니다. 강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범죄예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도 병원 차원에서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인 어머님도 직접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지아를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강 의사가 강하게 말했어요.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지아를 안전한 곳에 있게 해야 해요. 영숙은 결심했어요. 제가 데려가겠어요. 지아를 제 집에 데려가겠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강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단서와 상처 사진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경찰 신고할 때 필요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영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아를 꼭 지켜주세요. 강 의사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영숙은 진료실을 나왔어요. 지아가 있는 곳으로 갔죠. 지아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영숙이 다가가자 지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지아야. 영숙이 지아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집에 가자. 지아가 영숙의 품에서 물었어요. 엄마한테는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수진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엄마한테는 할머니가 말할게. 우리 할머니 집에서 지내자.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영숙은 지아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영숙의 집으로 향했죠. 택시 안에서 영숙은 생각했어요. 1년 동안 지아가 이런 고통을 받았다니. 그리고 그 시작이 수진의 재혼과 일치한다니. 영숙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진한테 전화해야겠어요. 물어봐야 해요. 지아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만약에 정말 새아빠가 한 거라면? 영숙은 눈을 감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지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영숙은 집에 도착해서 지아를 소파에 앉혔어요. 지아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뭐 해줄까? 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가져왔어요. 지아에게 건넸죠. 물이라도 마셔. 지아가 물을 받아 마셨어요. 영숙은 지아 옆에 앉았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영숙은 고민했죠. 지아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하지만 물어봐야 했어요. 알아야 했죠. 지아야.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아가 영숙을 봤어요. 할머니한테 말해줄 수 있어? 영숙이 지아의 손을 잡았어요. 몸에 있는 멍들. 누가 그랬어? 지아의 입술이 떨렸어요. 고개를 숙였죠. 영숙은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죠. 한참이 지났어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아빠가 때렸어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그랬구나. 진우가? 영숙이 확인하듯 물었어요.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영숙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죠. 지금 울면 안 돼. 지아한테 더 물어봐야 해. 언제부터 그랬어? 영숙이 물었어요. 지아가 대답했어요.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요. 1년 전부터? 네. 영숙의 주먹이 떨렸어요. 1년 동안 우리 지아가. 처음엔 안 그랬어요. 지아가 말을 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엔 잘해줬어요. 그래. 영숙은 기억났어요. 수진이 진우를 소개했을 때 진우는 지아한테 잘해줬죠. 선물도 사주고 놀이동산도 데려가고 영숙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일주일 뒤부터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 영숙이 물었어요. 지아가 눈물을 흘렸어요.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밥 먹을 때도 숙제할 때도 계속 뭐라고 했어요. 영숙은 지아를 꼭 안아줬어요. 언제 때렸어? 지아가 영숙의 품에서 말했어요. 엄마가 없을 때만요. 엄마가 새벽 근무 나가면 저 혼자 있잖아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는 교대 근무를 했죠. 새벽반, 낮반, 저녁반. 새벽반이면 새벽 5시에 나가서 오후 2시에 와요. 그때 때려요. 지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라고 하는데 제가 일어나기 싫다고 하면 머리를 잡고 흔들어요. 영숙은 아까 의사가 말한 게 떠올랐어요. 머리 뒤쪽에 큰 혹. 그래서 머리가 네, 아파요. 지아가 울었어요. 그리고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밥을 안 줘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굶긴 거야?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도 안 주고 점심 도시락도 안 싸줘요. 학교에서 배고팠어.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우리 지아가 11살 아이가 학교에서 배고파했다니. 그럼 점심은 어떻게 했어? 친구들이 조금씩 나눠줬어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영숙은 지아를 더 꼭 안았어요. 우리 지아, 얼마나 힘들었어. 지아가 영숙의 품에서 계속 말했어요. 숙제를 못하면 때려요. 벨트로. 영숙은 아까 본 등의 상처가 떠올랐어요. 길쭉한 상처들. 등을 때렸구나. 네, 아파요. 지아가 울었어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밤새 벌 서 있으래요. 영숙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아이한테 그럴 수가. 화장실 앞에서요. 새벽까지. 잠도 못 잤어? 네. 서 있으면 졸려요. 근데 졸면 또 때려요. 영숙의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솟았죠. 팔에 있는 멍은? 영숙이 물었어요. 지아가 자기 팔을 봤어요. 새아빠가 팔을 잡아 끌어요. 학교 가라고 할 때 아파서 울면 더 세게 잡아요. 그래서 멍이. 허벅지는 꼬집어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밥을 흘리면, 말대꾸하면 계속 꼬집어요. 영숙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끔찍했죠. 하지만 더 알아야 했어요. 지아야. 영숙이 지아의 얼굴을 봤어요. 새아빠가 뭐라고 했어? 지아가 눈물을 닦았어요. 나쁜 말 했어요. 무슨 말?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때문에 엄마가 이혼했대요. 영숙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넌 집안 망치내래요. 11살 아이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가 널 버리고 싶어 한대요. 지아가 울먹였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 못했어요. 엄마가 정말 날 버릴까봐. 영숙은 지아를 꼭 안았어요. 아니야, 지아야. 엄마가 널 버릴 리 없어.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지아가 영숙의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죠. 영숙도 함께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지아의 울음이 잠잠해졌어요. 영숙이 지아에게 물었어요. 지아야,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지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했어요.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뭐? 말했다고? 네. 6개월 전에.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6개월 전? 그럼 수진이 알고 있었다는 거야?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새아빠가 때린다고 했어요. 지아가 말했어요. 배고프다고, 무섭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참으래요. 영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 엄마가 조금만 참으래요. 지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곧 좋아질 거래요. 새아빠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래요.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진이? 우리 수진이?
딸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더 말 못했어요. 지아가 계속 울었어요. 엄마가 화낼까봐, 엄마가 날 미워할까봐. 영숙은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수진아, 넌 엄마야.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할머니한테도 말 못했어요. 지아가 영숙을 봤어요. 할머니 힘들까봐, 할머니 걱정하실까봐. 영숙은 지아를 꼭 안았어요. 우리 지아,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지아가 영숙의 품에서 말했어요. 할머니는 몰라야 해요. 새아빠가 그랬어요. 할머니한테 말하면 엄마도 할머니도 다 힘들어진대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어린아이가, 11살 아이가 어른들 걱정하면서 혼자 참았다니. 지아야. 영숙이 지아의 얼굴을 봤어요.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킬게. 새아빠 다시는 못 때리게 할게. 지아가 영숙을 봤어요.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약속해. 영숙이 말했어요. 지아가 작게 물었어요. 집에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 할머니랑 여기서 살자. 지아가 처음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영숙은 지아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영숙의 마음속에 결심이 섰어요. 수진한테 전화해야 해. 따져 물어봐야 해. 어떻게 알면서도 그럴 수가 있냐고. 영숙은 지아를 방에 눕혔어요. 지아야, 좀 쉬어. 할머니가 점심 해줄게. 네. 지아는 침대에 누웠어요. 영숙은 방문을 살짝 닫고 나왔어요. 거실로 와서 핸드폰을 꺼냈죠. 수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어요. 2번, 3번. 여보세요?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영숙은 분노를 참으며 말했어요. 나야, 엄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물었어요. 영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지아가 학대당했어. 전화 너머로 수진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어떻게 알았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숙은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럼 알고 있었다는 거야? 영숙이 딸에게 전화했을 때 수진의 대답은 영숙은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너 알고 있었어? 전화 너머로 수진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영숙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대체 무슨 소리야? 영숙이 소리쳤죠. 지아가 학대당했어. 병원에 갔다 왔어. 수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죠. 영숙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수진아. 영숙이 천천히 말했어요. 너 알고 있었지? 또 침묵. 영숙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대답해. 알았어요. 수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소파에 힘없이 앉았죠. 뭐라고? 알았어요, 엄마. 수진이 말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영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어쩌겠냐고? 지아가 6개월 전에 너한테 말했대.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아빠가 때린다고, 배고프다고. 그래요. 수진이 인정했어요. 그때 왜 안 말려?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왜 참으라고 했어? 엄마는 몰라요. 수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제 입장은 생각 안 해요? 영숙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 입장을? 지금 그게 중요해? 무슨 소리야? 엄마, 전 남편이 도박으로 빚만 남기고 갔잖아요. 수진이 말했어요.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영숙은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이혼하고 정말 힘들었죠. 빚 갚느라, 지아 키우느라,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교대 근무하면서 그래서 지아를 희생시킨 거야? 영숙이 물었어요. 희생이 아니에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진우를 만났을 때 천사인 줄 알았어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에 성실하고 중소기업 과장이고 월급도 괜찮고 결혼 전엔 지아한테도 정말 잘해줬어요. 영숙도 기억났어요. 진우는 소개팅으로 만났죠.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달라졌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지아한테 짜증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도 진우한테 따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영숙은 듣고 있었어요. 제 아이도 아닌데 왜 키워야 하냐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남편 흔적을 왜 자기가 봐야 하냐고.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지아를 때려도 된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진이 변명했어요. 진우가 자기 아이를 낳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거절했어요. 왜? 지아 때문이에요. 수진이 말했어요. 또 아이 낳으면 지아한테 미안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진우가 더 심하게 굴었어요. 영숙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논리야? 수진아. 영숙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서 지아한테 참으라고 한 거야? 곧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우도 시간이 지나면 지아를 받아들일 거라고.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영숙은 화가 치솟았어요. 지아가 1년 동안 맞았어. 영숙이 소리쳤어요. 굶고 맞고 벌 서고 갈비뼈도 금 갔어. 조금만 참으면 1년이 조금이야? 수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너. 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6개월 전에 지아가 말했잖아. 그때 왜 신고 안 했어? 왜 경찰에 신고 안 했냐고.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재혼 실패하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뭐? 영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진우가 직장 잃으면 위자료도 못 받아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또 힘들어지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아는? 영숙이 물었어요. 지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지아도 소중해요. 근데 제 인생도 있잖아요. 영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내 인생? 넌 엄마야. 영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엄마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는 제 입장 몰라요. 수진이 울었어요. 이혼하고 5년 동안 혼자 지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월세에 생활비에 학원비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영숙은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정말 힘들게 살았다는 걸. 하지만 그래서 딸을 희생시킨 거야? 영숙이 물었어요. 희생이 아니라고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조금만 참으면 됐어요. 진우는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만 그래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영숙이 말했어요. 지아는 제가 더 잘 보살필게요. 수진이 말했어요. 이제부터라도요. 진우한테 얘기할게요. 지아 건드리지 말라고. 영숙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엄마,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수진이 애원했어요. 제 인생 망가져요. 진우 직장 잃으면 저희 어떻게 살아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아는? 영숙이 차갑게 물었어요. 지아의 인생은? 지아도 제가 잘 돌볼게요. 수진이 말했어요.
일단 이혼하고 나서 신고하면 안 될까요? 위자료라도 받아야. 영숙은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위자료? 지금 그게 중요해? 넌 엄마 자격이 없어. 영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지아는 내가 키울 거야.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분간 내 집에서 살 거야. 엄마, 그러지 마세요. 수진이 울며 애원했어요. 지아 없으면 저는, 넌 이미 지아를 잃었어. 영숙이 말했어요. 6개월 전에 말이야. 지아가 너한테 도움을 청했을 때, 넌 외면했잖아. 수진이 말이 없었어요. 그게 엄마가 할 짓이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딸이라고, 너의 딸. 11살밖에 안 된 아이가. 맞고, 굶고, 밤새 벌 서고. 넌 알면서도 참으라고 했어. 저도 피해자예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진우 때문에 저도 힘들어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피해자? 수진아. 영숙이 천천히 말했어요. 지아는 너 딸이야. 넌 엄마야. 엄마는 아이를 지켜야 해. 근데 넌 외면했어.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어. 엄마. 수진이 울었어요. 그러면 저 엄마 안 해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지아 데려가세요. 저는 이제 지아 엄마 안 할래요. 영숙은 그 말에 말문이 막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래. 영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넌 진작 엄마가 아니었어. 영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죠.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였어요. 수진아, 우리 수진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영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영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아를 지켜야 해. 영숙은 일어섰어요. 지아가 있는 방으로 갔죠.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지아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울다가 잠든 것 같았어요. 영숙은 지아를 봤어요. 작고 여린 몸, 온몸이 멍투성이인 아이. 영숙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우리 지아. 영숙이 속삭였어요. 할머니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이제 할머니가 지킬게. 영숙은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왔죠.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의사 선생님이 신고하라고 했어. 경찰에 신고. 영숙은 고민했어요. 수진도 걸리겠지. 아동학대 방조제로.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지아를 지키는 게 먼저야. 영숙은 결심했어요. 그날 밤 영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영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아 생각했죠. 수진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제 인생도 있잖아요. 재혼 실패하면 어떻게 살아요? 저 엄마 안 할래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1년 전 수진이 재혼한다고 했을 때 영숙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작년 봄이었죠. 수진이 전화했어요. 엄마, 재혼하기로 했어요. 영숙은 놀랐었죠. 누구랑?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이요. 수진이 말했어요. 이름은 최진우예요. 중소기업 과장이고 41살이에요. 초혼이래요. 영숙은 걱정이 됐어요. 지아는 괜찮대? 네, 진우가 지아한테 잘해줘요. 수진이 말했어요. 선물도 사주고 놀이동산도 데려가고 지아도 좋아해요. 영숙은 조금 안심했었죠. 그래, 지아한테 잘해주면 됐어. 결혼식 날 영숙도 참석했어요. 진우를 처음 제대로 봤죠. 키가 크고 얼굴은 평범했어요. 웃을 때 눈이 작아지는 사람이었죠.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진우가 영숙에게 인사했어요.
지아 잘 부탁해요. 영숙이 말했어요. 네, 제 딸처럼 키우겠습니다. 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영숙은 그 말을 믿었어요. 제 딸처럼 거짓말이었는데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영숙이 지아를 보러 갔죠. 할머니, 지아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영숙은 지아를 안았어요. 우리 지아 보고 싶었어? 거실로 들어가는데 진우가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진우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영숙은 느꼈죠. 진우가 자기를 반기지 않는다는 걸. 지아랑 놀다 갈게. 영숙이 말했어요. 지아와 방에서 놀고 있는데 수진이 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음부턴 미리 연락하고 와줄래요? 영숙은 놀랐어요. 왜? 우리 지아 보러 오는데. 진우가 조금 불편해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숙은 섭섭했어요. 하지만 신혼인데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다음부턴 연락할게. 그 후로 영숙은 주말에만 왔어요. 미리 연락하고. 그런데 지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재혼석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지아가 말했어요. 왜? 여기가 집인데. 그냥요. 지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영숙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냥 엄마 재혼해서 적응하는 중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6개월쯤 지났을 때 지아의 10살 생일이었어요. 영숙은 케이크를 사들고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진우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진우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지아 생일이잖아. 케이크 사왔어. 영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좀 곤란한데요. 진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왜? 지아 생일인데. 우리끼리 조촐하게 하려고요. 진우가 문을 반쯤 가렸어요. 그때 지아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우리 지아 생일 축하해. 영숙이 지아를 안으려는데 진우가 막았어요. 어머님, 다음에 뵙죠. 지아야, 잠깐만 할머니랑 있자. 영숙이 말했어요. 지아는 영숙을 봤어요. 그 순간 영숙은 봤죠. 지아 얼굴에 멍이 있는 걸. 화장으로 가렸지만 보였어요. 지아야, 얼굴이. 아, 그거요? 진우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넘어졌어요. 학교에서. 응, 넘어졌어요.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이 떨리고 있었어요. 영숙은 불안했어요. 그래, 괜찮아? 네.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희 바쁘니까. 진우가 문을 닫으려 했어요. 케이크라도 먹고. 괜찮습니다. 다음에요. 진우가 문을 닫았어요. 영숙은 현관에 서 있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영숙은 케이크를 들고 돌아섰어요. 계단에서 지아를 불렀죠. 지아야. 지아가 내려왔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 영숙이 케이크를 줬어요. 지아와 계단에 앉아서 케이크를 먹었어요. 지아야, 괜찮아? 영숙이 물었어요. 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그냥요. 영숙은 지아를 안아줬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신혼 부부와 아이의 적응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영숙은 지금 그때를 후회했어요. 그때 더 캐물었어야 했는데, 그때 지아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영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영숙은 결심했어요. 지아를 지켜야 해. 수진이 안 한다면 내가 해야 해. 신고하자.
경찰에 신고하자 영숙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지하 방으로 갔죠. 문을 살짝 열었어요. 지아가 자고 있었어요. 영숙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일 지아 학교 준비물을 챙겨야겠어요. 책가방을 보니 구겨져 있었어요. 영숙은 가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책들을 꺼냈죠. 교과서, 공책, 필통. 그때 바닥에 구겨진 종이가 떨어졌어요. 영숙은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펼쳐봤죠. 편지였어요. 아이의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할머니께.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읽기 시작했죠. 할머니께. 저 데려가 주세요. 새아빠가 무서워요. 엄마한테 말했는데 엄마가 참으래요.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요. 학교도 가기 싫어요. 배고파요. 지아가.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편지 아래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6개월 전이었어요. 영숙은 주저앉았어요. 6개월 전 지아가 이 편지를 썼는데 보내지 못했구나. 왜? 무서워서?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죠. 소리내어 울 수 없어서 입을 막았어요. 지아가 깰까봐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영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죠. 이건 증거야. 영숙은 편지를 챙겼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병원에 전화했죠. 여보세요. 어제 지아 진료했던 강 의사가 진단서를 준비해 놨대요. 오늘 오후에 받으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지아의 상처 사진들을 봤어요. 어제 병원에서 받아온 사진들. 영숙은 사진들을 파일에 정리했어요. 증거가 필요해. 진단서, 사진, 그리고 편지. 영숙은 노트를 꺼냈어요. 적기 시작했죠. 지아가 말한 것들. 언제부터 맞았는지, 어떻게 맞았는지 모두 적었어요. 해가 떠올랐어요. 아침이 됐죠. 지아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일어났니? 배고프지? 영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응.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은 지아에게 아침을 차려줬어요. 된장찌개와 밥. 지아가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어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숙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리 지아, 얼마나 굶었을까? 많이 먹어. 영숙이 말했어요. 지아가 밥을 먹는 걸 보면서 영숙은 생각했어요. 더 증거가 필요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겠어. 이웃들한테도. 영숙은 결심했어요. 오늘 움직이자. 지아가 밥을 다 먹었어요. 할머니, 저 학교 안 가도 돼요? 지아가 물었어요. 당분간 쉬자. 할머니가 학교에 연락할게. 감사해요. 지아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영숙은 학교에 전화했어요. 선생님, 지아 할머니예요. 네, 할머님. 김혜진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지아가 아파서 며칠 쉬려고요. 아, 그러세요? 괜찮아요? 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아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어떠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영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오후에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았어요. 이틀 후 수진이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숙은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 서 있었죠. 엄마.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숙은 차갑게 수진을 봤어요. 들어와. 수진이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봤죠. 지아는 방에 있어. 영숙이 짧게 대답했어요. 수진이 지아 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가지 마. 영숙이 수진을 막았어요. 왜요? 제 딸인데. 너 딸?
영숙이 비웃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방치했어? 수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죠. 엄마, 지아 언제 돌려보낼 거예요? 수진이 물었어요. 영숙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돌려보낼 생각 없어.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분간 내가 키울 거야. 엄마, 수진이 소리를 높였어요. 지아는 제 딸이에요. 그럼 엄마답게 행동했어야지. 영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엄마,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진우가 직장 잃으면요. 위자료도 못 받아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또 그 얘기야. 수진아, 영숙이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죠. 수진이 말했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일단 이혼하고 나서 신고하면 안 될까요? 영숙은 어이가 없었어요. 지아는 제가 더 잘 보살필게요. 수진이 말했어요. 이제부터라도요. 진우한테 얘기할게요. 지아 건드리지 말라고.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구나. 수진아, 그게 되는 줄 알아? 될 거예요. 수진이 말했어요. 제가 잘 말하면 안 돼.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우는 1년 동안 지아를 때렸어. 그런 사람이 말 듣고 바뀔 것 같아?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 제발. 수진이 애원했어요. 신고하지 마세요. 제 인생 망가져요. 영숙은 차갑게 웃었어요. 지아의 인생은? 지아는 11살이야. 영숙이 말했어요. 1년 동안 맞고 굶고 벌 서고 너는 알면서도 외면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영숙이 소리쳤어요. 넌 엄마야. 엄마는 아이를 지켜야 해. 수진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제 입장 몰라요. 이혼하고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영숙이 말했어요. 너가 힘들었던 거 알아. 근데 그게 지아를 희생시킬 이유가 돼?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수진이 울며 물었어요. 진우랑 이혼하면 또 혼자잖아요. 월세에 생활비에. 그건 너가 알아서 해. 영숙이 차갑게 말했어요. 지아는 내가 키울 테니까.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저 엄마 안 해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지아 데려가세요. 진작 그랬어야지. 영숙이 말했어요. 넌 엄마 자격 없어. 수진은 일어섰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엄마. 수진이 말했어요. 나가. 영숙이 문을 가리켰어요. 수진은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죠. 엄마도 지아 키우기 힘들 거예요. 수진이 말했어요.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수진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수진아, 우리 수진이가 저렇게 됐구나. 영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지아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엄마 왔었어요? 응.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한테 안 왔어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가 바빠서 그래. 영숙이 거짓말을 했어요. 지아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구나. 지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영숙은 지아를 안아줬어요. 할머니가 있잖아. 네. 그날 오후 영숙은 학교에 갔어요. 김혜진 선생님을 만났죠. 교무실에서 선생님과 마주 앉았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김 선생님이 물었어요. 영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선생님, 지아가 학대를 당했어요. 김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학대요? 네. 새아빠한테요. 영숙이 말했어요. 김 선생님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사실은 저도 의심했어요. 영숙은 놀랐어요. 의심하셨어요? 네.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아가 3개월 전부터 급격히 변했거든요. 김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원래는 밝던 아이였어요. 성적도 좋고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근데 3개월 전부터 어떻게 변했어요? 영숙이 물었어요. 숙제를 안 해오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처음엔 한두 번이더니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결석도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고. 김 선생님이 계속 말했어요. 친구들이랑 안 놀다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고. 밥은요? 영숙이 물었어요. 급식을 잘 안 먹더라고요. 김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엔 입맛이 없나 보다 했는데 나중엔 친구들이 나눠주는 걸 받아 먹더라고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지아가.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3개월 전에 지아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지아가 요즘 이상하다고.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숙제도 안 하고 결석도 많고.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김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서 잘 챙기고 있다고. 지아가 사춘기라 그런 거래요.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근데 확신이 없었고 어머니가 괜찮다니까. 김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영숙이 말했어요. 우리 딸이 거짓말한 거예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영숙이 김 선생님을 봤어요. 이제라도 도와주세요. 어떻게요?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영숙이 말했어요. 그때 선생님 증언이 필요해요. 김 선생님은 망설였어요. 제가 증언하면 학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영숙은 김 선생님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지아를 생각해 주세요. 김 선생님은 한참 고민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하겠습니다. 제가 봤던 것, 느꼈던 것 모두 증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영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학교를 나온 영숙은 지안의 아파트로 갔어요. 옆집 문 앞에 섰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중년 여자가 나왔어요. 정밀한 아줌마였어요. 누구세요? 저 옆집 지아 할머니예요. 영숙이 말했어요. 아, 네. 정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정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아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영숙이 말했어요. 정 아줌마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았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상한 소리 들으신 적 있어요? 정 아줌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들으셨군요. 네. 정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번 들었어요. 언제요? 밤 10시쯤이요. 정 아줌마가 말했어요.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번이나요? 한 달에 2~3번? 그 정도? 정 아줌마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냥 아이가 떼쓰나 보다 했어요. 근데 나중엔 정 아줌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중엔요? 영숙이 재촉했어요. 한 번은요.
정 아줌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영숙은 눈을 감았어요. 우리 지아가 왜 신고 안 하셨어요? 영숙이 물었어요. 정 아줌마는 고개를 숙였어요. 남의 집이리라. 그리고 확신도 없었고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기도 하고 정 아줌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책임이 있어요. 신고했어야 했는데 제가 신고했으면 지아가 정 아줌마가 울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정 아줌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도와주세요. 어떻게요? 경찰에 증언해 주세요. 영숙이 말했어요. 제가 들은 거요? 네. 제 증언이 도움이 될까요? 정 아줌마가 물었어요. 됩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 아줌마가 눈물을 닦았어요.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이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책상 위에 펼쳐놨죠.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들, 지아의 편지, 영숙의 노트 지아 진술 기록, 김혜진 선생님 증언 약속, 정밀한 아줌마 증언 약속. 영숙은 증거들을 봤어요. 이제 충분해. 신고하자. 영숙은 결심했어요. 내일 경찰서에 가자. 그런데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숙은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영숙은 문 앞으로 갔어요. 누구세요? 어머님, 저예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진우였어요. 영숙의 온몸이 굳었어요. 진우가 왜?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진우가 다시 말했어요. 영숙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죠. 진우가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죠. 회사에서 온 모양이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진우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영숙이 차갑게 물었어요. 지아 좀 만나러 왔습니다. 진우가 말했어요. 지아 보러 왔어요. 지아는 너 안 만나.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진우가 웃음을 지었어요. 제가 지아 새아빠인데요. 당신이 무슨 아빠야? 영숙이 문을 닫으려 했어요. 진우가 문을 손으로 막았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진우의 목소리가 조금 변했어요. 지아 좀 돌려보내주세요. 안 돼. 영숙이 말했어요. 아이가 집에 없으니 수진이가 힘들어해요. 진우가 말했어요. 매일 울고 그래요. 영숙은 비웃었어요. 수진이 운다고? 당신이 우리 손녀한테 뭘 한 건지 알아? 영숙이 물었어요. 진우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 영숙이 말했어요. 지아를 때렸잖아. 진우는 여전히 존댓말을 썼어요.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지아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가끔 거짓말도 하잖아요. 영숙은 화가 났어요.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 아니야. 영숙이 말했어요. 병원에 갔다 왔어. 의사가 학대 흔적이래.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병원에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병원. 영숙이 말했어요. 몸에 멍투성이야. 갈비뼈도 금 갔어.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들어와. 영숙이 문을 열었어요. 얘기 좀 하자. 진우가 들어왔어요. 거실로 갔죠. 영숙은 진우를 소파에 앉혔어요.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영숙은 책상에서 진단서를 꺼냈어요. 진우에게 보여줬죠. 이것 좀 봐. 진우가 진단서를 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존댓말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애가 말을 안 들어서 훈육한 거예요. 훈육? 영숙이 소리쳤어요.
이게 훈육이야? 갈비뼈 부러뜨리고 굶기는 게 훈육이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키우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우가 말했어요. 존댓말과 반말이 섞이기 시작했죠. 말을 안 들으면 혼내야죠. 영숙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혼내는 거랑 때리는 건 달라. 그게 그거 아니에요? 진우가 반말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제 아이도 아닌데 왜 제가 키워야 해요? 진우가 소리쳤어요. 전 남편 흔적을 왜 제가 봐야 합니까? 영숙은 진우를 똑바로 봤어요. 이제 가면이 벗겨졌구나. 수진이한테 우리 아이 낳자고 했어요. 진우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거절하더라고요. 지아 때문에요, 지아. 그 애 때문에 제 인생이 꼬인 거예요. 그 애 때문에 수진이랑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매일 그의 얼굴 보면 짜증나요.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때린 거야? 그래요. 진우가 인정했어요. 제가 때렸어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영숙이 물었어요. 잘못? 진우가 비웃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 집에서 제가 훈육하는데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나가. 영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진우도 일어섰어요. 신고하실 거예요? 진우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영숙이 대답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러면 수진이랑도 끝이에요. 진우가 말했어요. 이혼할 거고 위자료? 한 푼도 안 줘요. 영숙은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요. 진우가 비웃었어요. 수진도 아동학대 방조죄로 걸려요. 알고도 신고 안 했으니까. 어머님 딸이 전과자 되는 거 괜찮으세요? 영숙은 그 말에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죠. 그래도 신고할 거야. 영숙이 말했어요. 지아를 지키는 게 먼저야. 진우가 웃었어요. 차갑게 후회하실 겁니다. 진우가 위협하듯 말했어요. 어머님도 수진도 모두 후회하실 거예요. 나가. 영숙이 문을 가리켰어요. 진우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현관에서 뒤를 돌아봤죠. 어머님, 진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신고하시면 가만 안 둘 거예요. 협박이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진우가 말했어요. 지아도 다시 데려갈 거고 어머님도 가만 안 둘 거예요. 영숙은 두렵지 않았어요. 해봐. 영숙이 말했어요. 나는 안 무서워. 진우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쾅 하고 문을 닫았죠. 영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죠. 저런 사람이 우리 지아를. 영숙은 심호흡을 했어요. 마음을 진정시켰죠. 지아 방으로 갔어요. 지아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새아빠 왔었어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갔어. 영숙이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보냈어. 지아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괜찮아, 우리 지아. 영숙이 지아를 안았어요. 다시는 안 와. 할머니가 지킬게. 지아가 영숙의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밤이 깊어갔어요. 지아를 재운 후 영숙은 거실로 나왔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밤 10시였죠. 그때 지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아 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영숙은 지아 방으로 갔어요. 지아는 자고 있었어요. 핸드폰은 책상 위에 있었죠. 영숙은 핸드폰을 봤어요. 진우였어요. 영숙은 전화를 받았어요. 스피커폰으로 켰죠. 녹음 버튼도 눌렀어요. 여보세요. 영숙이 말했어요. 어머님? 진우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아 바꿔주세요.
지아는 자고 있어. 영숙이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지아 깨워주세요. 진우가 말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안 돼. 영숙이 거절했어요. 꼭 해야 할 말이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영숙은 지아를 깨웠어요. 지아야, 전화. 지아가 눈을 떴어요. 누구예요? 새아빠야. 영숙이 말했어요.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받기 싫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옆에 있어. 영숙이 지아에게 핸드폰을 줬어요. 스피커폰은 켜진 채였죠. 여보세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아야.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였죠. 할머니한테 거짓말이라고 말해. 뭐요? 너가 넘어진 거라고. 진우가 말했어요. 내가 때린 게 아니라고. 거짓말하라고. 지아는 울기 시작했어요. 안 그러면 네 엄마 감옥 가. 진우가 협박했어요. 할머니도 다치게 할 거야. 지아가 큰 소리로 울었어요. 영숙은 전화를 빼앗았어요. 당신, 영숙이 소리쳤어요. 협박하는 거야? 어머님, 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신고하면 후회하실 거예요. 지아도 수진도 어머님도 모두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해봐. 영숙이 말했어요. 나는 안 무서워. 영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지아를 꼭 안았죠. 괜찮아, 지아야. 할머니가 지킬게. 지아는 영숙의 품에서 떨었어요. 무서워요,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영숙은 지아를 다독였어요. 한참을 안고 있었죠. 지아가 진정됐어요. 다시 재웠어요. 영숙은 거실로 나왔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죠. 녹음이 잘 됐어요. 진우의 협박. 모두 녹음됐죠. 이것도 증거야. 영숙은 파일을 저장했어요. 이제 확실해.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자. 영숙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 진우는 위험한 사람이야. 지아를 지켜야 해. 수진도 나도 모두 지켜야 해. 영숙은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죠. 다음 날 아침 영숙은 경찰서로 향했어요. 영숙은 아침 일찍 준비했어요. 지아를 깨웠죠. 지아야, 일어나. 할머니? 지아가 눈을 떴어요. 오늘 할머니랑 나가야 해. 영숙이 말했어요. 어디요? 경찰서.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아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서워요. 할머니가 옆에 있을게. 영숙이 지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지아를 지키려면 신고해야 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두 사람은 준비를 했어요. 영숙은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었죠. 진단서, 사진들, 편지, 녹음 파일, 노트 모두 챙겼어요. 오전 9시 영숙과 지아는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경찰서 건물 앞에서 지아가 멈췄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영숙이 지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가 있잖아.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원실에서 영숙이 말했어요. 아동학대 신고하러 왔어요. 경찰관이 영숙을 봤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죠. 여경이 나왔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영숙과 지아가 앉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여경이 물었어요. 손녀가 학대를 당했어요. 영숙이 말했어요. 새아빠한테요. 여경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숙은 처음부터 설명했어요. 1년 전 재혼, 일주일 후부터 시작된 학대, 6개월 전 지아가 엄마에게 말했지만 외면당함, 그리고 사흘 전 응급실, 모두 말했죠. 여경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메모하면서 증거가 있으세요? 여경이 물었어요. 네.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병원 진단서요. 여경이 진단서를 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죠. 상처 사진도 있어요. 영숙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여경은 사진을 하나하나 봤어요. 심각하네요. 그리고 이건 지아가 쓴 편지예요. 영숙이 편지를 꺼냈어요. 6개월 전에 썼는데 보내지 못했어요. 여경이 편지를 읽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죠. 또 있어요. 영숙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젯밤 가해자가 협박 전화를 했어요. 녹음했습니다. 여경이 녹음을 들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죠. 할머니한테 거짓말이라고 말해. 안 그러면 네 엄마 감옥 가. 여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여경이 말했어요. 지금 바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연락하겠습니다. 여경이 말했어요. 직원이 오면 함께 조사할 거예요. 네. 30분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왔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숙이 인사했어요. 박 직원이 지아를 봤어요. 안녕, 지아야. 안녕하세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아야, 잠깐 얘기 좀 할까? 박 직원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도 돼요. 지아는 영숙을 봤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죠. 별도 공간으로 갔어요. 아이들을 위한 친근한 방이었어요. 소파와 인형들이 있었죠. 박 직원이 지아에게 물었어요. 지아야,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아빠가 때렸다고? 박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지아가 대답했어요. 언제부터?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요. 지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직원은 천천히 질문했어요. 하나하나. 어떻게 때렸는지, 얼마나 자주, 엄마는 알고 있었는지.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두 말했죠. 박 직원은 영상으로 녹화했어요. 증거로 쓰려고. 조사가 끝났어요. 1시간 정도 걸렸죠. 영숙과 지아는 민원실로 돌아왔어요. 여경이 말했어요. 어머님, 가해자 신상 정보 좀 알려주세요. 영숙은 진우의 정보를 알려줬어요. 이름, 나이, 직장, 주소 모두 말했죠. 그리고 친모도 조사해야 합니다. 여경이 말했어요. 아동학대 방조제 혐의가 있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친모 정보도 알려주세요. 영숙은 수진의 정보도 알려줬어요. 일단 가해자부터 조사하겠습니다. 여경이 말했어요. 출석 요구를 할 거예요. 만약 불응하면요? 영숙이 물었어요.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여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영숙과 지아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아는 지쳐 보였어요. 지아야, 힘들었지? 네. 잘했어. 우리 지아. 영숙이 지아를 안아줬어요. 이제 끝날 거야. 지아는 영숙의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죠. 그날 오후 경찰이 진우에게 출석을 요구했어요. 전화로. 최진우 씨, 경찰입니다. 네.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진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동학대요? 네, 의붓딸 박지아에 대한 학대 혐의입니다. 저는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진우가 거절했어요. 출석 거부하시는 겁니까? 네, 바빠요. 진우가 전화를 끊었어요. 경찰은 즉시 보고했죠. 출석 거부했습니다. 영장 신청하세요. 담당 형사가 지시했어요. 이틀 후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경찰 2명이 진우의 회사로 갔어요. 중소기업 사무실이었죠. 최진우 씨 계십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직원들이 놀랐어요. 저기요. 한 직원이 진우를 가리켰어요. 진우는 자리에 앉아 있었죠. 경찰이 다가갔어요. 최진우 씨죠? 네. 진우가 일어섰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아동학대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줬어요. 네. 체포요? 진우가 소리쳤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이 권리를 고지했어요. 수갑이 채워졌죠.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진우가 소리쳤어요. 주변 직원들이 모두 봤어요. 진우가 수갑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팀장님이 무슨 일이야?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진우는 얼굴을 가리며 끌려갔어요. 경찰차에 태워졌죠.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서 진우는 조사를 받았어요. 최진우 씨, 박지아를 학대했습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진우가 부정했어요. 저는 훈육했을 뿐입니다. 훈육이요? 형사가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갈비뼈 골절이 훈육입니까? 그건 영양실조는요? 형사가 계속 물었어요. 온몸의 멍은요?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들어보시죠. 형사가 녹음을 틀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할머니한테 거짓말이라고 말해. 안 그러면 네 엄마 감옥 가.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증거인멸 교사와 협박입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수진도 경찰서로 소환됐어요. 수진은 일하다가 전화를 받았죠. 네, 경찰서요? 네,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지금 가야 해요? 네. 수진은 회사를 조퇴했어요. 경찰서로 갔죠. 조사실에 앉았어요. 이수진 씨 딸이 학대당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몰랐어요. 정말요? 형사가 지아의 영상 진술을 틀었어요. 화면에 지아가 나왔어요. 6개월 전에 엄마한테 말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참으래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알았어요. 수진이 인정했어요. 알았습니다. 알고도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재혼 실패하는 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게, 그래서 딸을 방치했습니까? 형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죄송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지아야.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수진 씨, 아동학대 방조죄로 입건하겠습니다. 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가 끝나고 영숙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2사람 모두 입건했습니다. 여경이 말했어요. 가해자는 구속 수사 중이고 친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이 말했어요. 재판은 언제쯤 되나요? 3달 정도 걸릴 겁니다. 네. 영숙은 전화를 끊었어요. 지아에게 말했죠. 지아야, 새아빠 잡혔대. 지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경찰이 잡았어. 지아는 처음으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안 무서워도 돼요? 그래, 안 무서워도 돼. 영숙이 지아를 안았어요. 할머니가 지켰잖아. 지아가 영숙의 품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죠. 3달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3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지아는 영숙과 함께 살았죠. 조금씩 밝아졌어요. 밥도 잘 먹고 웃음도 늘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가끔 악몽을 꿨죠.
밤에 깨서 울 때도 있었어요. 영숙은 그럴 때마다 지아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지아는 심리치료도 받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재판 날이 왔어요. 법원 앞에 섰어요. 영숙과 지아. 할머니, 무서워요. 지아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영숙이 말했어요. 지아는 안에 안 들어가도 돼. 영상으로 진술한 거 쓸 거야. 네. 지아는 안도했어요. 영숙은 혼자 법정에 들어갔어요. 방청석에 앉았죠. 법정 안은 조용했어요. 곧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인 최진우 입정. 판사가 말했어요. 진우가 들어왔어요. 수갑을 찬 채 교도관이 양옆에 있었죠. 영숙은 진우를 봤어요. 3달 사이에 많이 수척해졌어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죠. 진우는 피고석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인 이수진 입정. 수진도 들어왔어요. 수갑은 없었어요. 불구속 재판이었거든요. 수진도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영숙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 공소사실을 진술하시오. 판사가 말했어요. 검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 최진우는 1년 전부터 검사가 말했어요. 의붓딸 박지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구타, 폭행, 식사 제공 거부, 강제로 벌 세우기 등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입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어요. 또한 피고인 이수진은 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습니다. 6개월 전 피해자가 도움을 청했으나 참으라고 하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죠.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먼저 병원 진단서입니다. 모니터에 진단서가 떴어요. 갈비뼈 골절, 다수의 타박상, 심각한 영양실조. 방청객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상처 사진입니다. 모니터에 지아의 사진이 떴어요. 온몸에 멍들.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먹이는 소리가 났어요. 영숙도 눈물이 났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피해자가 쓴 편지입니다. 검사가 편지를 보여줬어요. 6개월 전에 작성했으나 보내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편지를 읽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죠. 그리고 피고인의 협박 녹음입니다. 검사가 녹음을 틀었어요. 법정에 진우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할머니한테 거짓말이라고 말해. 안 그러면 네 엄마 감옥 가.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보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모니터에 지아가 나타났어요. 영상 속 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아빠가 엄마 없을 때 때렸어요. 머리를 잡고 흔들고 밥도 안 주고 밤새 벌 서 있으래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지아의 말을 들었죠. 엄마한테 말했는데 지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참으래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판사는 잠시 말이 없었죠. 증인 신청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네. 검사가 대답했어요. 먼저 담당 의사 강민수를 신청합니다. 강 의사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증인은 피해자를 진료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네. 강 의사가 대답했어요. 명백한 학대 흔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지속됐다고 봅니까? 최소 1년 가까이. 강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처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생긴 것으로 봐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였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다음 증인 김혜진 선생님. 지아의 담임이 증인석에 앉았어요. 증인은 피해자의 변화를 감지했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네. 김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3개월 전부터 급격히 변했습니다. 어떻게요? 숙제를 안 해오고 결석도 많고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점심도 잘 안 먹더라고요. 친구들 것을 얻어먹고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들었습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김 선생님이 수진을 봤어요. 집에서 잘 챙기고 있다고.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신고했어야 했는데 김 선생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증인 정미란. 이웃 아줌마가 증인석에 앉았어요. 증인은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밤에 아이 우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정 아줌마가 말했어요. 한 번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도. 방청석이 또 술렁거렸어요.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남의 집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 아줌마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어요. 검사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피고인 최진우는 검사가 말했어요. 1년간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11살 아동을 학대했습니다.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도 가했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이혼했다. 이런 말로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피고인 이수진은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최진우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이수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합니다. 판사가 진우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진우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섰죠. 죄송합니다. 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풀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지아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판사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수진이 일어섰어요. 눈물을 흘리며 제가 엄마 자격이 없어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지아야 미안해. 엄마가